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하고 모두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0개 조항은요, 내용에 따라 10개 장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장은 10조부터 39조까지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나열되어 있어요. 38조, 39조에서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런 의무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의무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헌법 10조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들을요, 넣어두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헌법상 기본권은요,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요.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으로는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어요. 공무담임권은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죠.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국가에 청원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있고요.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모든 권리의 기초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근간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요, 인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걸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인류는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나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보편적인 진리다. 그런 사실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천명하게 됐습니다. 인권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천부인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러니까 절대자로부터 받은 거란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권력자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권이 헌법상 기본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 규범력을 가지고 이제 국가 권력까지 구속하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인권을 헌법적으로 좀 확인하고 규범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전에는요, 절대적 진리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불리던 자연권,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개념 대신에 인권 개념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도 불리죠. 그런데요, 지금의 포스트 모던은 상대주의를 옹호하죠. 조금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합리성의 해체까지도 선포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 자연권 대신에 인권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러한 시대 정신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 권리다 라고 생각되는 모든 걸 다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을 대변하는 용어 중 하나가 그 자기결정권인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인 인격권, 또 이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자기결정권이 나왔어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또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죠. 우리 삶의 대부분에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타고났다는 신념에는 당연히 동의해야죠. 인간의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권력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고 또 한계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과연 어디까지가 마땅한 것인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바로 이 자기결정권의 한계 문제죠. 자기결정권이 자기 중심성으로 치달을 때는 세상은 아수라판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옳고 그름, 삶의 모든 의사결정, 이걸 바로 내 자신이 하겠다는 아주 강한 주장이 옳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권리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납세, 국방 정도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자세가 국가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자세보다 더 세련되고 민주화된 시민의식인 것처럼 잘못된 헌법 윤리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회든 한 국가든 어떤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누리면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결코 권리만을 앞세워선 안 됩니다. 또 국가에 대한 요구만 점점 거세지는 오늘날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 말인데요. 그 말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